한국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아시아 문화를 수용하는 분위기고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일단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한국 식품이 더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니하오, 저는 아플로 대만 4기 박다혜입니다. 본조르노, 저는 아플로 4기 이탈리아 김진영입니다. 진더브리, 저는 프로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6기 폴란드 한성택입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건 한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비슷하게 많은데 피에로기라고 해가지고 폴란드식 만두가 있는데 그냥 만두예요. 한국식 만두인데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그런 폴란드식 만두가 있고 겨울이 굉장히 춥고 한국처럼 그런 발효식품 같은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사워크라프트를 먹어요. 그게 발효된 양배추인데 한국 김치 같은 게 진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계탕, 심지어 이런 거랑도 비슷한 음식도 있고 순대 이런 거랑도 비슷한 음식이 있고 식문화 차원에서는 닮아 있고 한국 사람이 폴란드에 갔을 때도 폴란드 음식을 먹었을 때 아 이거 좀 이런 건 없고 맛있다 그냥 이렇게 약간 되게 거부감이 별로 없고 접근해볼 만한 요소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루웨이라는 전통 채식 음식이 있어요. 그게 약간 샤브샤브랑 좀 비슷한 건데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냥 길거리에 떡볶이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 채소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그거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바로 주시는 건데 건강한 맛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찾으러 다녔거든요. 저는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비슷한 음식을 찾으면 거기서 마케팅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드럭스토어에 하나 우리나라 식품이 있었어요. 홍삼 유명하잖아요. 홍삼이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어요. 대만에서도 약간 건강식품들이 많았는데 그런 홍삼 제품만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많이 입점돼 있어서 홍삼의 파워를 실감했던 경험이었어요. 유자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바이어 미팅 할 때 유자차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가장 호응도가 높고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이 약간 음료 시장이 진짜 포화 상태여서 이색적이고 맛있는데 게다가 유기농이고 약간 건강에까지 좋은 그런 제품을 바이어들이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향후에 대만에 수출할 때 유자차가 정말 강점을 지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 복분자주를 좋아하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녁을 다 같이 먹으면 와인을 먹잖아요. 그 와인하고 복분자주랑 상당히 비슷해요. 홍보를 잘 한다면은 저는 복분자주를 좋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복분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폴란드에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오미자였거든요. 오미자 자체가 폴란드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제품이고 폴란드 사람들이 오미자를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오미자가 5가지 맛이라는 뜻이거든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을 갖고 있어서 오미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폴란드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해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이제 식품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그런 음식 같은 거에 있어서 되게 흥미로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좀 많이 수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게 폴란드 사람들도 이제 매운맛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떡볶이 자체 식감도 이미 기존에 익숙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좀 이국적으로 매운맛을 더할 수 있는 즉석 식품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고 일단 당연히 건강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폴란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고 하면 X를 저는 들은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건강에 대한 이슈가 되게 늘어나면서 뭐 채식 비율도 높아지고 유기농 식품도 이제 성장을 하고 진행 중인 트렌드인 건 맞지만 폴란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가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맛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원재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원재료를 쓰고 싶어요. 과일 같은 경우도 일반 매장보다는 과일 전문 매장으로 가서 사 먹고 유기농 트렌드가 정말 활발해요. 비건인 분들도 많고 하니까 채식이랑 유기농 인증 마크 해가지고 건강을 제일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한 제품들을 파는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다른 마트에 비해서 되게 가격이 비쌌는데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대만이 아시아에서 비건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거든요. 유교나
종교나 도교 사상 때문에 채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인구 중에서 10%가 채식주의자이기도 하고 해서 채식 시장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엄청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식당을 가든지 간에 메뉴에 이건 채식이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런 소비자들이 선택하기도 좋고 그런 채식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13년부터 대만이 조금 식품 안전 파동이 되게 컸어요. 식용유도 그렇고 음식 가지고 더럽게 된 이슈가 좀 많았는데 소비자들이 반감을 많이 갖게 됐어요. 식품에 대해서. 일단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뭐 원산지나 명확하지 않은 식품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식품 안전 인증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고 편의점에도 샐러드 이런 거 되게 많이 파는데 편의점 식품들에도 거의 다 그 천연 인증 마크 같은 거 다 붙어 있고 소비자들이 일단은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야 사는 분들도 정말 많고 폴란드도 요새 막 그런 이슈가 하도 많아가지고 요새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그런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대만의 식품 안전이나 그런 통관 절차 같은 거 복잡한 경우가 많았는데 카티 자료 많이 확인해가지고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저도요. 식품 심층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되게 이런저런 대만 사이트도 많이 참고하고 국내 사이트도 많이 참고했는데 카티에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통계도 봐야 되고 그런 인증 같은 것도 찾아봐야 되고 이탈리아 분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일단 유럽 시장 자체가 식품에 관한 비관세 장벽이 진짜 많아요. 맞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이런 안전 이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을 딴지를 걸고 통관도 어렵고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카티라든지 그런 거를 참고하는 거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수죠, 필수. 최고. Grazie, ciao. Do widzenia, dziękuję bardzo za uwagę. 谢谢大家. 수출력 키워드링 카티카티.